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증명이라는 걸 배워. 총 3번 배워. 3가지를 배워. 여기 그 중에 2가지인 거거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귀류법이라는 걸 지금 배우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나중에 귀납법이라는 걸 배워. 그래서 증명이 3개가 있거든. 근데 어떤 수학 문제, 수학식을 증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거는 진짜 수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증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증명을 내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증명을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이 있어. 거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조금 친절한 게 생으로 이제 그냥 종이 주고 거기 안에다 증명을 다 쓰시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증명을 내냐면 빈칸 채우기 정도. 너네 뭐 예전에 막 그 조합이나 막 순열 막 증명할 때 이 공식을 합치면 뭐 얘가 되는데 그 왜 그런지 막 n팩 쓰고 막 빈칸에 뭐 들어가는지 막 맞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정도 수준. 흐름 보고 맞추는 수준 정도 나올 거야. 근데 물론 생자 증명 그럼 아예 안 나오냐? 나오긴 나와.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서 보통은 교과서에서 낸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모의고사라네. 그 증명 문제는 왜냐면 생자로 낼 거면 거의 그냥 교과서로 낼 거야. 근데 물론 다들 번외는 있어. 근데 그런 건 틀려도 돼. 내가 말하는 번외는 그런 거 다 틀리라고 낸 걸 맞을 필요 없어. 다 틀리라고 낸 건 틀려도 1등급은 나.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제발 내가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빈칸 채우기 정도만 잘 알면 되고 흐름만 좀 잘 알면 돼.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 여기 대표 문제 내가 좀 이따 풀어줄 거거든. 그게 딱 그 2개가 대표적인 예시야.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증명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돼. 알지? 그래서 좀 어렵거든. 증명이다 보니까. 일단 들어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첫 번째.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이라는 건 그 대우가 뭔지는 알잖아. 대우가 뭐야? 어떤 가정과 결론의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걸 우린 대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지. 어떤 명제 P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대. 얘가 참인 걸 증명하려고 요거의 대우를 구한 거야. 요거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요 명제에서 참임을 찾아내는 거야. 얘가 참이야? 그럼 얘도 참이야 라고 증명해내는 거야. 요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 알겠지? 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맞지? 근데 좀 이따 보면 좀 복잡하다고 느낄 거야. 어쨌든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두 번째 뭐냐면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만 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이 명제의 결론만 부정하는 거야. P면 not Q이다라고 이렇게 부정할 거야. 결론만. 그러고 여기서 모순을 찾는다고 보통 얘기하거든. 모순이 뭐야?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점을 찾아. 그래서 이 명제가 말이 안 되니까 얘가 참이야 라고 증명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가 싶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숫자 3이라는 숫자는 홀수잖아. 3은 홀수인 걸 증명하래. 그래서 3은 홀수인 걸 증명하라 해서 3이 짝수라고 생각하고 식을 막 만들어 가보는 거야. 3이 짝수라는 걸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생겨. 3은 실제로 홀수니까. 그래서 얘는 모순이 생기네. 거짓이네. 그래서 3은 홀수야 라고 증명하는 거야. 요게 귀류법이야. 좀 이상하지? 근데 귀류법은 보통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짝수이다를 증명하려면 홀수라고 가정하면 되고 뭐 유리수이다를 증명하려면 무리수라고 가정하면 돼. 그래서 약간 뭔가 딱 2개로 쪼개질 때 뭐 짝수 아니면 홀수,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걸 귀류법이라고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문제를 보여줄게. 잘 봐. 잘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올 거야. 잘 봐.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부터 가볼게. 잘 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요거야. 요거.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요거 봐도 돼. 보면 어떤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해달래. 대우를 이용해 증명해달래. 가볼게. 뭐라고 써있냐면 n제곱이 나는 간단하게 쓸게.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면 야 물어볼게. 야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일까? 제곱해서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야? 루트 3 제곱하면 3인데 n은 3의 배수는 아니잖아. 3의 배수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써있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럼 자연수 n이면 그럼 n 제곱하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 맞나? 자연수면? 맞을까 아닐까? 그치? 잘 모르겠지, 맞지? 그래서 증명하는 거야. 그럼 증명해볼게.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매하잖아. 그래서 요거의 대우를 구해볼 거야. 대우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 그래서 얘 부정하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가겠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때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가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겠다 이거야. 그럼 자 가볼게. 잘 봐.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의 배수를 좀 잠깐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가볼까? 너네 2의 배수, 짝수를 표현할 때 보통 2K라고 표현하죠. 그죠? 왜? K가 1이면 2, K가 2면 4, K가 3이면 6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 K는 뭐가 되는 거냐? K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보통. 그죠? 우리가 짝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근데 이어서 홀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뭐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 그지? 근데 옛날엔 이걸 대충 해줬거든. 근데 이젠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잘 봐. 2K 플러스 1이라고 하잖아? 내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오죠.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7 나오니까 홀수 맞는데 라고 할 거잖아. 근데 우리는 증명이라는 걸 하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봐야 되거든. 근데 자연수에서 내가 K에다 1 집어넣으면 3부터 시작하잖아. 1을 빠뜨렸잖아. 그럼 K에다 뭐부터 시작해야 돼? 0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싶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해줘야 돼.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음수가 아닌 정수라는 건 뭐야? 0 포함 자연수라고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놓고 싶어. 그럼 얘는 K가 뭐부터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오히려 안 돼. 음수는 홀수야. 자연수가 아니야. 맞지? 뭐부터 집어넣어야 돼? 1부터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K는 자연수인 거야. 그래서 너네는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이 명제에 증명을 할 때 생짜 증명을 시키지 않을 거라니까. 얘가 흐름이 뭔지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K는 자연수로 설정해서 구하래. 그러면 나는 이걸로 해야 돼 라는 걸 좀 인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얘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빈칸 채우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지금 들어가 볼게. 다시 한번. 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라는 걸 증명하려고 요거의 대우를 구한 거야. 그래서 나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거든.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일단 3의 배수는 우리가 3K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3K보다 1 큰 거, 3K보다 2 큰 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K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4, 5, 2 집어넣으면 7, 8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모든 자연수를 보기 위해선 1, 2도 봐줘야 되잖아. K 0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K는 자연수로 설정하라며. 그럼 얘가 아닌 거야. 아, 요거 아니고 이렇게 설정해야겠네. 3K-1이랑 3K-2라고 설정하겠다 이거야. 얘가 n이다 라고 놓겠다 이거야. 그럼 K가 뭐부터 시작하면 돼? 1 집어넣어도 되잖아. 2, 1 이렇게 되잖아. 1 집어넣으면. 그래서 K는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우리는. K는 자연수. 그러고 나면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설정하겠다 이거야. 3K-3은 다시 3의 배수인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야. 그럼 요걸 이용해서 제곱을 하겠다 이거지. 제곱. n제곱. 그럼 n제곱 해볼게. 제곱하면 3K-1을 제곱하면 9K제곱에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1이 되는 거네. 자, 얘도 제곱 한번 해볼게. 얘도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9K제곱에 마이너스 12K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그치? 얘네들이 이제 3의 배수가 아닌지 좀 증명을 해볼 건데 잘 봐.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9K제곱 마이너스 6K를 3으로 묶으면 3K제곱 마이너스 2K라고 써야 되지. 그치? 여기서 K는 자연수라고 했잖아. 야, 자연수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얘 괄호 안에가 1 나오지. 자연수 K에다 2 집어넣으면 뭔진 모르겠지만 K제곱이 K보단 더 빨리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게 더 크니까 양수인 정수가 나올 거야. 거기다 3배 했네? 그럼 반드시 뭐야? 3의 배수. 근데 거기다 1 더했네? 그럼 반드시 뭐야? 3의 배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얘까지는 3의 배수거든? 거기다 1 더했으면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닌 거 아닌가? 맞지? 3의 배수에다 1 더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3의 배수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얘도 봐봐. 얘는 4를 이렇게 쓸게. 3 플러스 1이라고 쪼개서. 그럼 요 앞에 있는 3개만 3으로 또 묶어봐. 그럼 얘는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 플러스 1로 묶이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일 거고 거기다 3배하면 3의 배수일 거고 거기다 1 더하면 3의 배수가 아니겠지. 그래서 이거라고. 아,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제곱들도 뭐야? 3의 배수가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 요게 성립하네.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야. 얘는 참이잖아. 그래서 이거의 대우인 얘도 참이야 라고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근데 우리는 빈칸 채우기로 흐름을 맞출 거니까 가볼게.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지금 대우를 구했나 봐. 그래서 그때 n을 3의 배수가 아닌 3K-2랑 여기는 3K-1이라고 설정한 거지. 왜? 자연수라고 둘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뭐 해볼 거냐? 제곱해 본 거야. 그럼 3k-2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왔어? 3k-2를 제곱하면 얘가 나왔거든. 3으로 묶으면 뭐가 돼? 여기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지. 여기다. 그지? 두 번째 여기 가랑 이 가는 똑같은 거잖아. 3k-1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3k-1을 제곱하면 얘가 되고 3으로 묶으면 요게 되는 거니까 뒤에 상수는 요게 1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어서 그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증명하겠다 이거야. 요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알겠지? 근데 요 정도는 있잖아. 그냥 생짜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이 대표 문제 내가 2개 풀어줄 건데 그거는 교과서 수준이야. 너네 교과서에 둘 다 이거 실려 있을 거야. 이 2개 문제는 너무 유명하고 너무 기본적인 증명이라서 아마 무조건 교과서에 실려 있어. 요 정도는 생짜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빈칸 채우기일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자, 이번엔 두 번째 귀류법 가볼게. 귀류법. 그럼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귀류법은 결론만 부정하는 거야. 결론만. 그래서 결론만 부정해서 그 부정한 놈에서 모순을 찾아서 원래가 맞아라고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루트 5는 여기 써 있을 텐데 잠깐만. 루트 5는 무리수이다라는 걸 증명해달래. 루트 5가 무리수인 거.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놈을 증명하래. 그러니까 존나 이상하잖아. 맞지? 근데 증명 한번 해볼게. 자, 루트 5는 무리수이다. 자, 요걸 증명하려고 뭐 할 거냐면 요거의 결론만 부정해보는 거야. 그럼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거에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5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겠다 이거야.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해보겠대. 그러면서 여기서 모순을 찾을 거야. 그럼 자, 유리수라고 한번 해볼게.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유리수. 유리수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고 합니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 그게 유리수야. 그치? 그럼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가 얘고, 얘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면 그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하분수 상태의 분수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야. 얘가. 이렇게. 그래서 A, B가 만약에 루트 5가 유리수면 B분의 A꼴로 정리할 수 있대. 그럼 얘를 한번 정리해볼게. 그래서 양쪽에다가 B를 곱해볼게. 그럼 얘는 B 루트 5는 A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양변을 제곱해보면 얘는 5B 제곱이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잘 봐. A랑 B는 서로소인 자연수라며. 자연수의 제곱에다 5 곱했어. 얘 5의 배수지. 그치? 그럼 얘도 5의 배수겠지. 같으니까. 그럼 A 제곱이 5의 배수면 대충 쓸게. A도 당연히 뭐야? 5의 배수겠지.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또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대우 이용해서 막 증명해야겠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 알겠지? 또 대우 이용해서 증명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맞구나라고 해도 돼. 아까 증명했잖아.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도 증명했잖아. 그치? 같은 방법이야. 얘도 그냥 5의 배수면 5의 배수구나라고 생각해도 돼. 자연수면 A 제곱이 5의 배수잖아? 그럼 A도 5의 배수 맞아. 알겠지? 궁금하면 해봐. 알겠지? 그래서 얘도 5의 배수다. 그래서 얘가 5의 배수라는 걸 알았어. 그럼 내가 A를 뭐라고 써야 돼? OK라고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K는 또 자연수라고 놔야지. 야, 증명에선 진짜 이런 거 하나 빠뜨리는 것도 감점이 될 수도 있어. 정확하게 다 써야 돼. 그래서 A는 OK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OK라고 쓰면 여기 다시 집어넣어 볼게. 5B제곱은 A제곱은 OK제곱이니까 25K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또 5로 나누면 얘는 B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5K제곱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생각해봐. K는 자연수였잖아. 자연수의 제곱에다 5를 곱했네. 그럼 5의 배수의 5. 그럼 또 B의 제곱도 뭐야? 또 5의 배수네. 그치? 그럼 B의 제곱이 5의 배수면 또 B도 뭐야? 걔도 5의 배수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A도 5의 배수고 B도 5의 배수면 얘네들이 서로소라는 거에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얘도 5의 배수고 얘도 5의 배수면 계속 약분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서로소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니까 얘가 거짓이야. 그래서 얘가 참이야 라고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야. 알겠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루트 5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려고 뭐라고 할 거냐? 루트 5를 유리수라고 가정하겠대. 그래서 루트 5를 유리수라고 해서 분수로 표현한 거야. 그때 A, B는 무슨 관계냐면 서로소인 자연수 관계야. 그치? 그걸 이용해서 내가 똑같이 정리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A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A도 5의 배수다. 여기서 잘 봐. 빈칸 채우기의 장점은 뭐냐면 요 똑같은 괄호들은 똑같은 말로 써줬어. 다 똑같잖아. 얘 5의 배수, 5의 배수. 얘도 5의 배수, 5의 배수겠지. 나는 뭔데? 나는 요거 나랑 똑같네. 서로소라는 거에 모순이 생긴다. 이런 느낌. 그치? 그래서 얘는 거짓이가 얘가 참이야 라고 증명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애니까 요 흐름 정도는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요거를 이제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명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말 그대로
대우를 구해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를 구한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 그 다음에 귀류법은 결론만 부정해서 거기서 거짓이라는 걸 찾아.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야 라고 증명하는 거. 요게 귀류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요게 이제 증명 방법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 증명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잘 안 나와. 선생님들도 잘 안 내. 채점도 힘들고 웬만하면 잘 안 나오고, 솔직히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솔직히 더 중요해. 명제에서 이 절대부등식이 좀 더 중요한데, 이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절대부등식. 절대가 뭘까?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한번 예시를 한번 해줄게. 너네 있잖아, 등식에서도 등식의 종류는 보통 두 종류로 가르치거든. 뭐가 있냐면 항등식하고, 그지? 방정식이 있는 거지. 그지? 항등식이 뭐냐? 항등식. 항등식이 뭐야? 항등식이 뭐야, 서연아? 똑같아. 그치, 똑같아.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그래. 그치? 그 다음 방정식은 뭐냐면,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치?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x값을 구하라고 안 해. 그치? 그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거나, 뭔가 대입해서 풀거나 뭐 이렇게 풀잖아. 맞지? 그 다음에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만족하는 거니까 그 x값을 막 구하죠. 해를 구하잖아. 맞지? 그래서 등식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면 부등식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보겠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나누는 거지 정식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야. 근데 적당히 그냥 느낌을 보려고. 부등식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부등식하고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부등식은 뭔가 범위가 있는 거. 우리가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범위가 나오잖아. 이 범위 내에서만 성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린 절대 부등식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야.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절대 부등식이야. 왜 절대 부등식이냐?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x를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냐? 1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근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쌤, 허수 i는요, 제곱하면 음수인데요 할 거잖아. 그지? 근데 허수는 언급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 너네가 배웠던 그 허수 있잖아. 허수. 복수수 i. 허수 i는, 너네가 잠깐 그냥 이제 허근이라는 걸 좀 설명하려고 허수인 복소수란 단어를 공부한 거야. 실제로 너네한테 허수인 답을 쓰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수능엔 절대 없고요.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 낼 수도 있긴 해. 내신에서는 선생님 재량이라 어느 정도 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상 허수인 답은 내는 건 아니야, 원래. 허수인 답은 없어. 보기에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너네가 허수가 있다는 존재만 알면 되는 거지, 이 이후부터, 그 복소수 단원 이후부터 허수에 대한 언급을 거의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써있어. x가 실수일 때, 그 다음에 a, b가 실수일 때, a, b, c가 실수일 때, x가 a, b가 양수일 때. 야, 양수라는 것 자체가 대소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허수일 리가 없잖아. 실수인 거야. 다 실수라고 얘기를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괜히 복수수 i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저렇게 되면 어떡하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알겠지? 그냥 편하게 실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얘가 성립하는 거 맞지? 항상. 그치? 얘도 절대부등식인 거야. 이런 걸 우린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절대부등식을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 당연히 복잡해. 그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좀 몇 가지 성질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 성질이 여기 나와 있어.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이런 게 있어. 너네 A랑 내가 B랑 뺐다. 둘이 뺐는데 얘가 양수가 나왔대. 당연히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다 짰니? 너네 말 안 하기로? A가 큰 거야, 그치? A-B가 양수라는 건 앞에 게 더 큰 거잖아. 그치? 두 번째, A-B가 음수라는 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큰 거야? 고마워. B가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아우, 친절해. 아우, 씨, 다 싸가지 없는 놈들, 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가 나온다는 건 앞에 게 큰 거고,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건 뒤에 게 큰 거야. 맞지?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너무 당연한 성질이잖아. 맞지? 이런 거. 다음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 내가 A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죠? 아까 여기도 설명했고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할 거니까. 두 번째,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잖아?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2개 이상 더해봤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3개를 더하든 4개를 더하든. 그치? 너무 당연한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면 야 A제곱이 0이라고 해봐. A제곱이 0이면 당연히 A는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히 A가 0이겠지. 그치? 요 말은 요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뭘 얘기해주는 거야? 그치? 얘도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 왜? 실수인 놈들을 제곱을 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야 얘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누군가 음수가 돼야 더해서 0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며. 그치? 그래서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는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3개여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럼 또 이어서 잘 봐. 이런 거 있죠. 절대값을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이 절대값을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가보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치? 양수건 음수건.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을 풀어도 돼. 그러니까 제곱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야. 제곱은 남아있는데 절대값을 풀어도 된다는 거. 그다음 이런 것도 있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를 하라고 하면 절대값 A, B를 합쳐서 써도 된대. 그치? 이렇게. 그치? 이것도 한번 숫자로 한번 보여주면 자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3은 절대값 6이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치? 상관없잖아.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3은 절대값 마이너스 6이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 상관없잖아. 그래도 6이고 얘도 6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A, B 그냥 곱해 쓰면 절대값 6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얘도 6이고 얘도 6이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거를 합쳐도 되고 풀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얘를 마음대로 합쳐도 되고 풀어도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 내용이야. 알겠지? 이런 내용. 그치? 이런 내용. 그 다음 또 이어서 이런 거 있죠. A랑 B랑 비교했는데 A가 더 크대. A가 더 크대. 그때 내가 요 놈을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해보겠대. 그럼 여전히 앞에 게 더 커? 꼭 그렇지만 않지. 어떨 때? 뭐 누가 음수거나 혹은 뭐 절대값의 숫자가 더 크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얘가 얘가 2인데 얘가 마3인 거야. 그지? 얘가 크잖아. 양수니까 제곱하면 얘는 4고 얘는 9이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A, B가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A제곱이랑 B제곱도 여전히 얘가 더 커. 심지어 양수면 이걸 왔다 갔다 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을 오히려 풀어도 돼. 그 말은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루트 A랑 루트 B도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둘 다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마음대로 제곱해도 되고 마음대로 루트 씌워도 된다 이거야. 양수란 말이 있으면. 근데 음수란 말이 있으면 조금 주의해줘야 돼. 그지?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돼.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한 번 더 읽어보면 아까 A랑 B랑 대수 판별할 때 둘이 빼가지고 양수면 앞이 큰 거, 음수면 뒤가 큰 거. 그다음 이것도 설명했죠.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맞지? 그 다음에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0 나온다라는 건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절대값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다 설명한 내용이고 여기 없는 내용 중에 추가할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 잘 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요거 하나 더 있어.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다고 해봐.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잖아? 그럼 내가 요 놈을 역수치하고 요 놈을 역수치해 볼게. 그럼 얘는 부동방향이 바뀌어? 아니면 그대로야? 얘는 바뀌어. 그치? 요거 좀 신경 써주면 잘 봐. 왜 바뀌냐? 생각해봐. 여기다가 AB분의 1, 여기다 AB분의 1 곱해봐. 이렇게. 그치? 그럼 좌변은 뭘로 바뀌냐? B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변은 뭘로 바뀌어? A분의 1로 바뀌는 거야. 근데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AB가 양수인데 양수 곱했는데 부동호 안 바뀌잖아. 그래서 B분의 1이 더 커야 돼. 그래서 A, B를 서로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있어. 자, 너네가 어떤 대소를 비교할 때 그냥 빼서 대소 비교할 수도 있잖아. 빼서 앞이 크면 양수, 뒤가 크면 음수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냥 안 빼질 때가 있지. 대표적인 예시가 간단한 거 한번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루트 3이랑 2.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너네 이제 2가 크다는 거 너무 알지. 루트 4니까. 그치? 근데 처음에 몰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요거 제곱해보고 요거 제곱했다 이거지. 그래서 뺐더니 이 새끼 음수 나왔네? 그래서 얘가 더 커 라고 증명했잖아. 그치? 이렇게 확인했잖아. 그치? 물론 지금 눈에 잘 보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소 판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안 빼죠? 그럼 뭐 하면 돼? 제곱해서 빼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거 있어.
2의 30제곱이랑 3의 20제곱 있어. 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2의 30제곱이 얼마냐? 3의 20제곱은? 그치, 모르잖아, 맞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냥 뺄까? 못 빼잖아. 계산이 안 되는데. 그치? 아, 그럼 제곱해서 빼. 그럼 제곱하면 더 커지는데?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둘이 나눠보는 거야. 둘이 나눠보잖아? 얘는 뭐라고 써야 얘는 3의 20제곱 분의 2의 30제곱이지.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돼? 얘는 3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의 10제곱이라고 써도 돼. 그럼 3의 제곱이 얼마야, 은설아? 9. 2의 세제곱은 8. 요거의 10제곱인 거잖아. 그럼 9분의 8은 1보다 작지.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해 나가잖아? 그럼 1보다 작아. 생각해봐. 간단한 걸로 갈게. 2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 제곱하면 얼마야? 8분의 1. 8분의 1 제곱하면 얼마야? 16분의 1. 그럼 2분의 1이라서 그렇잖아요. 하지 말고 0.9 니네가 제곱해보든가. 0.9 제곱하면 0.81. 그거 제곱하면 0.72 몰라.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 그치? 점점 작아지잖아. 1보다 커질 수가 없다고. 얘는 1보다 작다고. 그치? 아,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거지. 얘 이항시켜봐. 2의 30제곱이랑 3의 20제곱이랑 비교하면 얘가 더 크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대수 판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그냥 뺀다. 두 번째, 제곱해서 뺀다. 세 번째, 나눈다. 근데 요 나눈다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요거는 요 다음 단원인 다음 교재, 대수, 고등학교 2학년 대수에서 지수라는 단원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다룰 거야. 그때 가서 좀 더 깊게 다루고 지금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돼. 알겠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뺀다, 제곱해서 뺀다, 나눈다. 요거 정도만 일단 알고 있자. 그럼 자, 이어서 들어갈게. 아직 절대부등식 설명 하나도 안 했어. 지금 절대부등식이 뭔지를 지금 가르친 거였어. 자, 이제 들어가 볼게. 자, 절대부등식에서는 이제 종류가 많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냐. 그 중에 대표적인 거야. 1번은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절대부등식을 모아둔 거고 2번, 3번은 솔직히 너무 중요해. 2번, 3번이 제일 중요한데 1번도 너네가 증명하는 방법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봐. 잘 봐. 집중해봐. 준비됐어? 가볼게. 잘 봐. 얘 뭐 하는 거냐? 잘 봐. 일단 A, B, C가 실수라는 말이 있네. 다 실수라고 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되고 1번부터 가볼게. 1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얘가 절대부등식이래. 그럼 얘가 절대부등식이 맞는지 아닌지 너네한테 증명해달라고 얘기할 거야. 확인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보통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대부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놈의 완전제곱으로 바꿔보는 거야. 왜? 완전제곱식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완전제곱을 만들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봤더니 얘는 완전제곱이 바로는 안 되지. 여기 2가 아니니까.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A제곱에 플러스 AB에 플러스 B제곱을 잠깐 뒤로 보내. 그 다음 얘 완전제곱 하려고 여기 AB의 개수가 얼마야? 1이지 1. 1의 절반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 B제곱을 여기다 더하는 거야. 근데 마음대로 더하면 안 되니까 4분의 1 B제곱을 빼겠지. 그럼 그때 이 앞에 있는 세 놈은 뭐로 묶이냐?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얘랑 똑같은 식이라는 건 이해하죠? 그럼 잘 들어봐 이제. 그럼 이어서 보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도 어떤 실수에 대한 제곱이고 얘도 어떤 실수에 대한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두 개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성립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이 맞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부등식에서 증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통 뭐라고 물어보냐면 얘가 등호가 언제 성립하니라고 물어봐. 요 부등식이 등호가 있잖아. 얘가 언제 이렇게 같아지니라고 물어봐.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 그래. 줄여서. 근데 어쨌든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라고 물어볼 거거든. 그럼 얘가 언제 같아지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지 0인 거 아니야? 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0이려면 B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B가 0인 상황에서 A제곱이 0이려면 A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서 등호는 A 이렇게 써. 보통 등호는 A도 B도 0일 때
성립이라고 쓰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 요게 성립합니다 라고 써줘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절대부등식이 맞는데 걔는 등호는 ab 0일 때 성립합니다. ab가 모두 0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이거를 구할 줄 알아야 돼. 너네한테 물어볼 거거든. 등호 성립 조건이 뭐니? 등호 성립 조건이 뭐니라고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럼 이어서 당연히 플러스랑 마이너스랑은 별 차이가 없을 거야. 이건 너네가 한번 해봐.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너네가 익숙할 텐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절대부등식인지 너네한테 물어본 거거든. 근데 니네 딱 요 공식 보면 뭐 느껴지잖아. 얘 뭐로 바꾸고 싶어? 누구야? 누가 알겠지? 고마워. 2분의 1. 2분의 1로 묶는 거야. 2분의 1로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지.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 또 너무 당연한 게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고 제곱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3개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성립. 그치? 얘도 절대부등식. 그럼 또 물어보겠지. 뭘 물어봐?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또 얘가 언제 0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잖아. 얘가 0이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B랑 C랑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C랑 A랑 같아야 되니까 요때 등호 성립합니다 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갈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요거는 요렇게 절대값 A 플러스 B랑 비교하는 거야. 얘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야,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 얘는 완전 제곱 못하잖아, 당연히. 그치? 얘 어떻게 확인할까? 보통 절대부등식을 확인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더 많긴 하지만 내가 완전 제곱 만들어 보라 했지. 두 번째는 보통 뭐 하는 거냐면 제곱해서 빼는 거야. 제곱해서 비교하는 거야. 이 상태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제곱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변을 제곱해도 여전히 부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뭘 확인해야 되냐?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나 확인해야 돼. 근데 절대값과 절대값을 더했으면 양수 아니야? 물론 0일 수도 있지. 0이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등호도 있으니까. 얘도 0이어도 상관없거든. 그치? 그 다음 얘도 어차피 절대값이었으니까 양수 아니야? 그럼 양변을 제곱해도 되는 거지. 그럼 제곱해볼게. 좌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좌변 제곱하면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된다.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의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럼 얘는 그냥 A 제곱에 플러스 절대값은 합쳐서 쓸 수 있다 그랬죠. A, 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이게 좌변. 자, 우변은 이 절대값 A 플러스 B의 요거의 제곱이거든? 그치? 근데 요거 제곱하면 요거 의미 없다며,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 전개하면 되겠네, 그냥. 전개하면 뭐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지. 얘네들이 누가 더 큰지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 뭐 할 거냐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을 지워도 되는 거지. 그게 똑같으니까. 그럼 좌변에 2 절대값 AB랑 우변에 2 AB랑 비교할 건데 그럼 2로 나눠서 요렇게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잘 모르겠어? 그럼 나눠볼게. 잘 봐. AB가 양수라고 해보자. AB가 양수라고. 자, AB가 양수면 얘는 어떻게 풀려? 그대로 AB. 얘는 원래 AB. 같겠네. 그치? 같겠지? 그럼 AB가 만약에 0이면 얘는 어떻게 풀려? 0. 얘는 0. 같겠네. 그치? AB가 만약에 음수면 음수일 때 좀 헷갈리거든? 마3이라고 한번 해보자. 마3 집어는 뭘로 풀려? 3. 얘 마3 집어는 뭐야? 마3. 누가 커? 얘가 크네. 그래서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고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이다 이거야. 그럼 또 뭘 물어본다고?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니? 언제 등호 성립하니? 근데 등호 성립 조건 여기 구해왔잖아. 얘가 언제 성립했어? 요때. 얘네들이 언제 같아지니? 얘네들이 언제 같아지니? 요때잖아, 요때. 그치? 그래서 뭐야?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아져요 라고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이제 절대부등식인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몇 개만 좀 가르칠게. 제가 한 개만 더 가르칠게. 자, 요것도 괜찮은데 대표적인데 요 유형에서 변형이 진짜 많거든.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 잘 봐. 절대값 A-B랑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를 절대부등식으로 완성해 달래.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너네한테 물어봤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자, 너네 이거 증명하려면 뭐 할 거라 그랬지 내가? 제곱할 거라 그랬잖아. 얘는 근데 제곱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왜 우진아? 왜 안 돼? 똑같아서? 아니야. 얘는 제곱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내가 제곱하려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 했어? 에? 아무 대답을 못해. 내가 제곱하려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 했어 아까? 안 듣고 있나 본데 수업을? 뭐라고? 누구? 양수인 걸 확인해야 돼. 여기서 양수가 아닐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얘잖아. 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각각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가 절대값 풀렸는데 2고 얘는 절대값 풀렸는데 3이면 어떻게? 빼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양변 제곱하는 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 범위를 나눠서 증명해야 돼. 얘를 증명할 때는. 그럼 증명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같으면 0이지. 0은 제곱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1로 넣을게. 요걸로 갈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요 경우부터 가보자. 요 경우일 때는 얘가 양수인 거 확실하죠? 그럼 제곱하면 됩니다. 좌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변은 제곱하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요거를 대소 비교해달래. 그럼 a제곱, b제곱 지워도 되죠? 마이너스 2ab랑 마이너스 2 절대값 ab를 비교할 거거든.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눠도 되긴 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 신경 써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그치?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커? 아까 여기서도 했는데 왼쪽이 더 크죠? 절대값이. 그치?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왼쪽이 더 크거나 같대. 얘는 왼쪽이 더 크거나 같대. 그럼 자, 얘도 풀어보자. 얘는 어떻게 돼? 요때는 자, 절대값 A랑 절대값 B 중에 절대값 B가 더 크잖아? 그럼 절대값 A-B랑 절대값 A 절대값 B를 좀 비교할 건데 얘네들은 누가 더 크냐면 얘는 반드시 음수지.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지. 그지? 얘가 더 크네. 그지? 근데 같을 수 있나? 얘가 둘이 똑같을 수 있어? 안 되지. 0 안 되잖아. 등호 저기다 붙였잖아. 그럼 얘는 0일 수 있긴 하지.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등호 안 붙어. 그래서 얘는 요거거나 요거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요게 답인 거야, 실제로. 그럼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 등호는 여기서는 등호가 붙을 수 없대. 그지? 여기서 붙을 수 있잖아. 언제부터? 얘네들이 같을 때 언제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뭐야?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붙어요 라고 해줘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 있잖아. 지금 내가 나중에 아마 분명히 니네 설명을 하겠지만 귀찮잖아. 그지? 솔직히 때려 맞추면 돼. 숫자 적당히 집어넣어서 때려 맞추면 돼. 근데 이걸 왜 그럼 굳이 설명하냐? 이거 증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걸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경우 나눠서 풀어야 돼. 이거 경우 안 나눠서 풀잖아. 그럼 감점이야,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적당히 숫자 집어넣어서 예상해도 돼. 적당히 숫자 집어넣어서. 그거는 나중에 니네가 좀 오답할 때 내가 한 번 더 요령을 알려줄게. 알겠지? 일단은 요 정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 한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산수의 기하와 코시-슈바르츠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개가 제일 메인이야.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게 절대부등식이 더 메인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코시-슈바르츠가 제일 메인이야. 잘못 얘기했다. 산수의 기하가 제일 메인이야.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근데 이 둘 다 중요해. 이 산수의 기하는 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니네가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막 증명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산수의 기하랑 코시-슈바르츠는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놔야 돼. 산수의 기하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혹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차이를 뭔지 아니? 산술 평균이 뭘까? 평균은 뭔지 알잖아. 평균은 뭐야? 평균 배웠잖아. 중3 때 대표값. 그지? 산술 평균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숫자 2랑 8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하면 둘이 더해서 뭐로 나누면 되냐? 2로 나누면 되지. 이게 산술 평균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이 산술 평균이야.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는 거. 오케이? 그럼 이어서 기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기하 평균은 좀 특이한데 2랑 3의 중간치를 찾으려고 2랑 8이랑 곱할 거래.
근데 곱하면 커지는 거지 중간치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곱한 거를 뭔가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루트 씌우고. 요게 기하 평균이야. 좀 이상하지, 그치?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인데 이 산수의 기하 평균은 항상 산수의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대. 항상.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산수의 기하 평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은 이렇게 얘기해. 산수의 평균은 두 수의 합에다가 2로 나눈 게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은 두 수의 곱에다가 루트 씌운 게 기하 평균. 근데 그 산수의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산수의 기하 평균인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이것보다는 나는 뭘 더 선호하냐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난 어떻게 쓰는 걸 더 좋아하냐면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여기 있는 분모의 2를 넘겨서 그냥 이렇게 a 플러스 b는 2 루트 두 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기억하는 게 더 좋아. 왜냐면 너네가 문제를 내가 좀 이따 풀어주면 알겠지만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두 수의 합은 이라고 거의 출발할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한글로 두 수의 합은 이렇게 기억할게. 2 루트 두 수의 곱이다. 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두 수의 합은 2 루트 두 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너네가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이게 산수의 기하 평균이야. 두 수의 합은 2 루트 두 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수의 기하 평균. 그럼 얘가 왜 성립하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줘 볼게. 잘 봐. 솔직히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이 더 중요해. 잘 봐.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 자, 얘가 산수의 기하 평균인데 얘가 왜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려면 일단 산수의 기하 평균에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산수의 기하를 쓸 수가 있어. 여태까지는 실수라고 했잖아. 근데 산수의 기하 평균은 양수일 때만 가능해. 왜냐면 야 A, B가 음수라고 해봐. 얘는 당연히 음수고 얘는 양수인데 그럼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거잖아. 아니 오른쪽이 더 큰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양수일 때만 가능해. 근데 이게 너네한테 존나 헷갈리네가 아니라 되게 유용하게 작용을 해. 왜 유용하게 작용하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코시-슈바르츠까지 배우고 나면 산수의 기하를 이용해야 될지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야 될지가 되게 헷갈려. 그 두 개가 제일 헷갈려. 근데 A, B가 양수다, X, Y가 양수다란 말이 있잖아. 웬만하면 산수의 기하야. 양수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 그럼 거의 한 90%는 산수의 기하야. 그러니까 얘가 산수의 기하인지 아닌지를 좀 눈치채게 해주는 역할을 해버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오히려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지.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게 A, B가 양수라고 하면 양수는 실수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양수지만 코시-슈바르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산수의 기하에서 요 A, B가 양수일 때는 요게 성립한대. 왜 성립하는지 보여줄게. 자, A, B가 양수면 좌변도 양수고 우변도 양수인 거 맞죠? 양변 제곱해볼게. 좌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일단 모른다고 해보자. 우변은 4AB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럼 얘 넘기면 어떻게 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얘가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얘도 크거나 같고 얘도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맞다. 근데 내가 산수기에서 중요한 거 결국 등호 성립 조건이라 했잖아. 그치? 얘가 언제 등호가 성립하니라고 얘기할 거라고. 언제 등호가 성립해? 얘가 언제 같아져? 요게 0이 될 때. 그럼 A, B가 뭐일 때?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 성립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 요게 등호 성립 조건이. 알겠지? 그래서 산수의 기하 평균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두 수의 합은 2 루트 두 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수의 합은 2 루트 두 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두 숫자가 같을 때 라고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럼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잘 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산수의 기하의 문제 유형은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거나, 두 번째,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거나, 세 번째, 역수관계의 느낌. 요 세 가지로 거의 틀이 정해져 있거든. 잘 봐. 무슨 말인지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잘 봐. 이런 거거든. 어떤 직사각형이 있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예를 들어 25라고 한번 해보자. 넓이가 25. 그때 너네한테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L이라고 할게. 이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쓰자. 둘레의 최소값.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 이 새끼는 산수의 기하 문제구나라고 느껴야 돼.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좀 키워드를 좀 얘기할게. 일단 첫 번째,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둘레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니까 둘레는 내가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둘레라는 건 2x 더하기 2y인 거지. 그지? 어떤 두 개의 합이지. 그 합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산수의 기하라고 느껴져야 돼. 합의 최소. 왜 그런지는 일단 봐봐. 그러면서 넓이가 25라고 했지. 넓이는 공식이 당연히 x 곱하기 y인데 그게 20이겠지. 25겠지. 그지? 요게 주어지면서 요걸 구하래. 그지? 그래서 합이 주어졌잖아. 이거 가지고 산수의 기하 하는 거야. 그래서 산수의 기하 공식이 뭐라 했어 내가? 두수의 합은 2 루트 두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맞지? 그래서 두수의 합은 2 루트 두수의 곱 얼마? 4xy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그지? 근데 xy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25라고 알려줬잖아. 얘가 얼마야? 100. 루트 100은 얼마로 풀려? 10으로 풀리니까 얼마인 거야? 20인 거야. 그래서 둘레의 최소값은 얼마인 거야? 20이다라고 푸는 거야.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놈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게 우린 산수의 기하.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게 산수의 기하 공식인데 합의 최소를 구한다는 느낌 뭐냐면 곱을 알려줄 거야. 얘를 알면 합의 최소 범위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곱의 최대는 뭐냐? 얘를 알려줄 거야.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지. 얘의 최대값 범위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의 최소 아니면 곱의 최대를 구한다는 거야. 요 두 가지 유형이야. 그래서 곱을 알려준 다음에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얘 둘레의 최소값은 얼마야? 20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한테 또 뭘 물어보냐? 최소값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 둘레가 최소가 될 때 x값과 y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이게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야. 무슨 말이냐?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얘가 20이 됐다라는 소리야. 그지? 얘 등호가 성립했다는 소리야.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수의 기하에서 뭐라 그랬어? A랑 B랑 같을 때. 두 수가 같을 때. 근데 두 수가 얼마로 같아야 돼? 20으로 같아야 돼. 그럼 각각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그럼 X는 얼마라는 거야? 5고 Y도 5일 때가 얘 넓이가 25면서 둘레가 최소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요게 산수의 기하 평균이야. 알겠지? 좀 어렵지? 좀 더 보여줄게. 잘 봐. 대표 문제 더 보여줄게. 내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있는 걸로 좀 보여줄게. 잘 봐. 자, 이걸로 가볼게. 집중해봐. 집중해봐. 다음 보면 자,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그때 이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그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가볼게. 잘 봐.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해볼게.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게. 자, 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했대. 그러면 x는 몇 번 사용한 거냐? 하나, 둘, 셋, 넷, 5번 사용한 거야. 그치? 그래서 5x만큼 사용했어. y는 몇 번 사용한 거야? 하나, 둘 해서 2번 사용한 거야. 그치? 얘가 얼마냐면 100m래. 그치? 난 총 끈을 100m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합이 100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가 궁금하냐? 이 구역 전체 넓이니까 xy의 곱, 요게 궁금하다 이거야. 얘는 딱 무슨 느낌이냐면 합이 주어졌고 곱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네. 요 느낌이야. 두 번째. 그치? 곱의 최대를 물어봤네. 요 느낌.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양수라는 말이 없는데요 하는데 변의 길이는 양수잖아. 그치? 넓이도 양수잖아. 기본적으로 도형 쪽에 나오면 웬만하면 다 양수일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산수기하 이용한다 라고 느끼는 거야. 그치? 그럼 산수기하 써보면 공식이 뭐였냐면 두수의 합은 2 루트 두수의 곱이니까 10xy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지. 그치? 근데 두수의 합이 얼마라고? 100이래 100. 이렇게 되는 거고 2로 나누면 얘가 50인 거고 양쪽 제곱할게. 양쪽 제곱하면 2500은 10xy가 되는 거지. 그럼 10으로 나누면 250은 이렇게 되는 거지. xy.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0이다 라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 250인 거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바깥쪽 테두리에 둘레가 궁금하대.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궁금한 게 아니야. 그 최대가 될 때 둘레가 궁금하대. 그럼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건 얘랑 또 같아졌다는 소리지. 그치? 또 등호 성립했다는 소리지.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 그랬어? 두수가 같을 때. 그치? 두수가 같을 때. 근데 두수가 뭐로 같아야 돼? 야, 얘가 두수인데 그 두수가 뭐로 같아야 돼? 각각? 50으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합해서 100 나오려면? 얘도 50이고 얘도 50이라 이거야. 그럼 x는 얼마야? 10인 거고 y는 얼마야? 25다가 되는 거지. 그럼 바깥쪽 둘레는 뭐야? x 더하기 y에다 2배 하면 되겠지? 35에 2배 하니까 70이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게 이런 게 좀 느껴지면 좋아. 잘 봐. 내가 산수기하 지금 문제를 푸는데
넓이가 최대가 될 때 혹은 둘레가 최소가 될 때 이런 거는 등호 성립 조건에서 결국 나오는 거잖아. 그 순간인 거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사실 이거 필요 없지 않았냐? 이 새끼 뭐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넓이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어차피 니네가 이걸 느끼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거 산수유기하라는 걸 느꼈어? 이 새끼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 느꼈어? 그러면 야, 얘랑 같을 때네 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끝냈어도 돼. 그지? 익숙해지면 그렇게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당연히 연습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봐도 좋아. 알겠지? 이렇게. 이걸 우리는 이제 산수유기하라고 한다. 한번 또 가볼게. 잘 봐. 자, 이어서 가보자. 자, 또 나왔네. 두 양수 XY에 대한. 양수라는 말이 있잖아. 이 새끼 산수유기한가 보다. 일단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합이 주어졌죠. 합이 주어졌고, 그 다음 뭘 구하래?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요거 2번 유형인가 보다.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또? 2x 플러스 3y. 는 2 루트 두수의 곱이니까 6xy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럼 2x 플러스 3y가 얼마래? 6이래, 6. 그래서 2로 나누면 얼마야? 얘는 3이고, 여기는 루트 6xy.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9가 될 거고, 여기는 6xy가 되겠지. 그럼 xy는 어떻게 돼?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2분의 3이 맞아. 그래서 저 알파라는 값은 2분의 3일 거야. 근데 그것도 구하고 그때의 x값 y값을 구하래. 그럼 얘가 2분의 3이 될 때라는 건 또 뭘 얘기한다?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말이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네들 두 수가 각각 얼마로 같으면 돼? 여기선 3으로 같으면 되겠지. 그럼 x가 얼마야? 2분의 3. y는 얼마야? 1. 실제로 이때 곱하면 2분의 3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xy가 이거일 때 최대값 이걸 갖는다라고 푸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한 번 더. 자, 요거부터 할게. 자, 두 양수 xy에 대하여. 자, 얘도 양수라는 말이 있어. 양수 xy에 대하여. 다음 요거일 때 요거일까 볼 거야. 잘 봐. 이거 세 번째 유형. 역수관계 문제야. 잘 봐. 들어봐. 자, 요게 양수 xy에 대하여. 일단 양수란 말 있네. 산수유기한가 보다 일단 먼저 느꼈어. 그 다음 요걸 보는데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은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 xy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xy분의 16인 거야.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유진아 좀만 참아. 두 문제. 10 때문에 10 더하기 xy 플러스 xy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요거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건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맞죠? 근데 요거의 최소를 구할 건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미 고정돼 있지. 10은 어차피 변화가 안 할 거 아니야. 얘만 잘 보면 돼, 얘만. 그럼 얘의 최소값을 보면 되거든. 요게 바로 역수관계. 근데 역수관계라는 거 너네가 xy분의 16의 역수는 16분의 xy여야 되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역수관계는 그 역수관계가 아니라 산수유기하를 쓰면 곱해서 사라지는, 미지수가 사라지는 역수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봐봐. 잘 봐. 요 두 놈만 역수관계를 산수유기하를 해보면 두 수의 합은 2 루트 두 수의 곱을 하면 16이니까 xy가 뭔지 몰라도 지워지지 않아? 내가 말한 역수관계라는 게 요 느낌이야. 완벽한 역수라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곱하면 사라지는 요런 느낌. 그래서 얘를 산수유기 하니까 얼마 나와?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8이고 10까지 더한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때 난 뭐가 궁금해? 그 최소가 될 때 xy가 궁금하다며. 그럼 또 얘가 최소가 될 때라는 건 또 등호 성립 조건이지. 그치? 그럼 얘가 8로 같아야 되니까 각각이 얼마로 같아야 돼? 4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y는 4니까 4분의 16 해도 4잖아. 답 4인 거야. 4. 요거 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싶게. 자, 얘도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면 여태까지 산수유기가 양수일 때라고 했는데 이 새끼 양수 아니네. 그치? 이 새끼 양수 아니잖아. 맞지? 근데 얘도 양수야.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x 플러스 1은 양수란 소리지. 그치? 얘는 양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아닌데? 그럼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만들 거냐? 잘 봐. 9에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건 마음대로 내가 뭘 해준 거야? 플러스 9를 해준 거지. 그럼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9를 하면 저 값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냐 이거야. 그러면서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뭘 확인할 거냐면 또 얘만 보면 된다 이거지. 왜?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맞거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역수관계, 얘는 산수기가 쓰면 2 루트 두 수에 곱하면 x 플러스 1은 지워지고 80에 얼마로 풀려? 18. 그래서 이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인 거야? 9 빼니까 9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또 물어보겠지. 그때 x값은 뭐니?
그지? 얘가 최소가 될 때 x값은 뭐니 물어보겠지. 그럼 또 등호성립 조건 가보자. 얘네들이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18로 같아야 된대. 그럼 각각이 얼마? 9가 되면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1은 얼마냐면 1이 되면 되겠지. 그럼 x는 얼마야? x가 0일 때 최소값 9를 가져요 라고 해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요 느낌이야 산수기하. 알겠지?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놔. 개념에다 아마 이렇게 안 써있을 거거든? 요거 써놓고 요거 한글로도 써놔. 그러고 쉬어. 산수기하랑은 좀 이제 좀 다른 게 산수기하는 이제 좀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물론 걔도 뭐 유형이 다양한데 얘는 그냥 거의 대입만 하면 끝나. 그냥 이 공식 외우고 대입만 하면 끝나거든. 근데 공식도 좀 외울만해. 왜냐면 모양이 되게 이뻐. 어떻게 이쁘냐면 잘 봐. 요게 이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인 거야. 좀 모양이 이쁘지 않나? 좀 괜찮지, 그치?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다음에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제곱. 요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얘는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가능해. 그래서 산수기하랑 코시를 구분하는 방법은 보통 양수란 말 있으면 웬만하면 산수기하, 실수란 말로 출발하면 웬만하면 코시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웬만하면이라는 건 당연히 발레도 있어. 그치?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는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물어볼 거거든. 그럼 이걸 증명해보면 보여. 얘도 증명 한번 해볼게. 자, 얘가 왜 성립하는지 한번 증명하려면 얘는 그냥 전개해보면 되거든. 좌변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요게 좌변인 거고, 우변은 일단 모른다고 해보자. 우변은 요거는 그냥 완전 제곱이니까 a제곱 x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된다 이거지.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게 a제곱 x제곱과 b제곱 y제곱을 이렇게 지울 수 있지. 이렇게. 그지? 똑같으니까. 그럼 얘를 넘기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a제곱 y제곱에 얘는 b제곱 x제곱 이렇게 있었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ab xy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써도 돼. 미안해, 이거 y제곱인데 안 썼어. 이렇게 써도 돼. ay 마이너스 이것도 왜 제곱 안 썼냐? b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미안해, 내가 이거 제곱 계속 빼먹었어. 요게 일로 내려온 거고 요게 일로 내려온 거야. 얘 넘어간 거고, 맞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요거 제곱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요거 제곱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도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커요 라고 증명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그럼 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결국 너네한테 뭘 물어본다고? 등호 성립 조건이 뭐니? 그럼 등호 성립은 언제 돼? 얘네들이 언제 같아져? ay랑 bx랑 같을 때요 라고. 근데 요건 좀 별로 안 이뻐서 보통 이쁘게 어떻게 외우냐면 양쪽에다가 ab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좌변에다 ab분의 1을 곱하면 a가 지워지죠? 그럼 b분의 y는 얘는 b가 지워지죠? a분의 x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x계수분의 x, y계수분의 y가 같다라고 증명해주면 돼. 외워주면 돼. 이거를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외울만하죠 모양이. 이 산수기하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 이 증명하라고 너네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야. 요 공식에다가 대입만 잘하면 되고, 증명 과정이 중요한 건 아까 맨 처음에 위에 했던 그거 3개. 그것만 잘 알면 되고, 요거는 외워주면 돼. 자, 문제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얘도 보면 자, 다음 보면 실수 x, y가 있는데 그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냐면 52를 만족한대. 그러면서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잘 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실수란 말이 있으니까 코시라고 좀 느낄 수도 있고, 아까 산수기하는 이거였거든. 그치? 산수기하는 합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어. 합의 최소값. 근데 이 새끼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이 새끼 산수기하가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거야. 그치?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xy는 뭐야? xy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 코시가 맞겠네라고 접근하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보면 잘 봐.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 x제곱하고 y제곱이 52라는 거 나와 있죠? 그죠? 그때 나는 2x 플러스 3y 요거의 범위가 궁금한 거지. 그지? 그러면서 a, b는 당연히 지금 x 앞에 계수 2고 y 앞에 계수 3이니까 4 플러스 9인 거야. 요거인 거야, 요거. 맞아? 그럼 얘가 얼마?
13. 얘는 얼마냐면 13 곱하기 4라고 써도 되거든.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26의 제곱. 그치?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26의 제곱인 거야. 왜 이렇게 썼냐면 잘 봐. 요거를 풀어달래. 2x 플러스 3y의 요거의 제곱. 그치? 그럼 잘 봐. 그럼 결국 2x 플러스 3y의 범위는 뭐보단 작은 거냐? 26보단 작은데 뭐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26보단 커야 돼. 뭐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a제곱이 4보다 작으면 a는 2보다 작다고 하고 끝나? 아니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안쪽 범위가. 그래서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은 얼마? 26인 거야. 그럼 그때 뭘 구하래? xy 값도 구하래. 그럼 뭐야 이것도? 등호 성립 조건이겠네. 그치? 언제 등호가 성립하니 했더니 a분의 x, b분의 y가 똑같을 때. x개수분의 x, y개수분의 y가 똑같을 때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못 구하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2x 플러스 3y가 얼마일 때? 26일 때라며.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써야 되냐면 잘 봐. 등호 성립 조건은 이쪽에도 등호가 성립하고 이쪽에도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지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필요한 거지. 요거. 그치? 그래서 여기 26일 때. 그럼 연립하자. 그럼 얘를 뭐라고 쓸 거냐? y는 2분의 3x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양쪽에 3 곱하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2분의 9x가 9x 맞네. 걔가 26. 얘 더하면 2분의 13x가 이거거든. 그래서 나누면 여기 2고요. x는 얼마냐면 4네. x가 4야. 그럼 y도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럼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지. 맞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요게 코시유바르치. 그치? 뭐 정리하는 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대입만 하면 끝나. 대입만 하면. 그치? 또 가볼게. 자, 대표 문제 27번. 자, 얘도 봐봐. 두 실수 xy. 실수란 말 있네. 이 새끼 코시인가 보다. 너네가 셀에서는 유형이 잘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안 어려워. 그치? 근데 시험에 나오면 진짜 어려워. 이게 코시인지 산수기인지 진짜 헷갈려. 헷갈리니까 잘 봐. 다음. 실수 xy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합이 주어졌고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래. 그치? 뭔가 이상하잖아. 맞지? 왜냐면 보통 산수기하는 뭐 곱이 구하거나 맞지? 합이 구하거나 맞지? 근데 물론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이것도 산수기하에서 나올 때가 있어. 산수기하에서 실제로 이게 나올 때가 있어. 아마 니네 풀면 비단계에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곱이 주어져야 돼. 근데 곱이 없어. 그지? 이 새끼 콧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수기도 하고. 그럼 뭐 하면 돼? 여기 대입만 하면 끝나. 집어넣어보자. x제곱 y제곱은 내가 이제 모르는 거. 이거 궁금한 거야. 그지? 그 다음 여기는 3x 플러스 4y 자리가 여기겠지. 그러면 a가 3인 거고 b가 4인 거 알죠? 그럼 3의 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 하면 얼마야? 25인 거 알지? 그지? 근데 여기서 3x 플러스 4y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여기? 5라고 나와있잖아. 5의 제곱이네. 그럼 얘 25 약분하니까 얼마야? 1이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1이다. 이게 답이야. 그지? 쉽지? 그지? 다음. 집어넣기만 하면 거의 끝나. 다음 보면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가 있다. 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잘 봐. 볼게. 그럼 또 여기 세로를 뭐 x, 가로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첫 번째 대각선에 의해서 요 대각선 길이가 얼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겠지. 그치?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대각선 길이가 2잖아. 2. 요 정도는 받아들여지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피타고라스 하니까 4. 요거인 거지. 그러면서 둘레의 길이 구해달라고. 그럼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2x 플러스 2y 구해달라는 거지. 요거의 최대값. 그지? 그럼 또 합의 최대 이거 산수기야? 아니야. 이거 코시바르치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럼 집어넣어볼게.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리에다 4 집어넣을 거고 얘는 2x 플러스 2y의 범위가 궁금한 거고 그지? 개수가 2이니까 2의 제곱 4, 2의 제곱 4 곱하면 더하면 8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결국 2x 플러스 2y의 제곱은 뭐보다 작아? 32보다 작은 거고 그럼 2x 플러스 2y의 범위는 뭐가 돼? 루트 32부터 마이너스 루트 32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요게 루트 32네. 4루트 2가 답인 거면 답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죠? 잘 봐. 요게 이제 코시바르치 부등식인데 잘 봐. 이 코시바르치 부등식에서 이제 요게 2개짜리거든. 요게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교육과정 외로 이런 것도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러니까 3개짜리 코시슈바르치 부등식이거든. y제곱 플러스 z제곱. 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의 제곱보단 크거나 같다. 요게 3개짜리 코시슈바르치 부등식이야. 이거는 교육과정 외라서
또 마찬가지로 정규 교육과정, 그러니까 수능에 안 나와. 모의고사 안 나와. 근데 내신은 낼 수가 있어. 그리고 쌤에도 지금 보니까 있더라고, 문제 유형이. 그리고 거기 보면 개념 밑에 팁이라고 하면서 써 있을 거야. 그치?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서 써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외우는데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없을걸? 이거랑 뭐 결이 비슷하잖아. A, B, C 늘어난 거고 X, Y, Z 늘어난 거야. 맞지? 그럼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 이거야.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다요. 외울만 하지? 요거 어차피 외웠으면 이건 뭐 그냥 자동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것도 알고 있으면 아마 문제 푸는데 도움 될 거야. 알겠지? 이렇게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요게 코시바르츠 부등식이다. 그럼 대표 문제는 내가 아마 다 풀어준 걸 거거든? 혹시 안 풀어준 거 있나 한번 볼게. 산수기하 했고. 요거는 아까 내가 설명한 거죠. 요거는 얘가 지금 나는 원래 양변을 제곱해서 증명을 했는데 이 새끼는 뭐 한 거냐? 제곱해서 뺀 거야. 그치? 이 새끼 제곱해서 뺀 거. 나 이거 아까 양변 제곱해서 했거든. 근데 이 새끼 제곱해서 빼서 넘겨서 푼 거야. 이거 빈칸은 너네가 한번 유추해봐. 알겠지? 연습해봐.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증명해줬죠? 요거 A, B 넘기면 A, B 넘겨서 억지로 완전 제곱한 거였잖아. 여기 마이너스 아마 2분의 1 B일 것 같은데. 그치? 억지로 완전 제곱 만드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다 증명한 거야. 알겠지? 이거 한번 해봐 너네가.